자,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제 또 주말, 보람찬 주말 이제. 예. 요즘 같은 날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지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여러분처럼 연로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체력이 고갈이 되고 또 시험에 대한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때문에요. 가만 앉아 있다 쓰러져 버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험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낭비가 돼 생각만 해도. 예. 흰머리 막 생기고. 예. 근데 이렇게 먹는 건 이렇게 식욕은 막 땡겨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갖다 먹는 거로 풀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일단 많이 드십시오. 일단 그것까지 못 먹으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못 해요. 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매도 엄청난데. 예. 그리고 100%를 다 알고 시험장 가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공부한다? 불가능해. 선생님, 이 공법의 내용이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한 10년 정도 하면은 가슴에 와닿아. 진짜 10년 정도 하면은요. 10년 공부하고 자기가 직접 해보면 다 가슴에 와닿아요. 예. 그래서 가슴에 와닿을 때까지 하려면 오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가슴에 와닿기 전에 부족한 부분은 암기와 반복으로 일단 문제 마치고 합격한 후에 공부하시면 돼. 합격한 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 내용들은요, 100% 이해를 하고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마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반복 학습과 암기로 때우고 일단 시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은 요즘에 보면 무슨 거의 학자 같아. 막 파고드는 거, 학자 같아. 막 파고들어가지고 마음은 뿌듯한지 모르겠지만 합격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야. 노를 적긴 저는데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망망대해로 노를 저어가고 있는 거야. 육지로 가는 게 아니라 망망대해로. 노를 저을수록 점점 멀어져. 예. 아 진짜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이제 질문 올리고 메일 보내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의 미래가 보이는 거야.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번 참 큰일 났다 이거. 드디어 그 우리가 우려하던 사태에 빠지는 거야. 전혀 공부를 안 했을 때는 파고들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집 풀 때쯤 되면은 이제 알거든요. 아니까 좀 더 깊이 하다가 이제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일단 표시주의에 맞게 시험 딱 마치고, 예, 그 다음에 더 깊은 공부는 합격 후에 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꼭 합격 후에는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예, 예. 더 해야 되는데. 예. 자, 우리 기출문제 1번 보시면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요? 5번.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이거 틀면 안 되죠? 5년마다 재검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복습해봐야죠.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중에 30%는 기억 못해요. 자,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나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다 그러는데 공법 이런 문제가 무조건 10문제 이상은 나와요, 여러분요. 예. 자,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것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두 번째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었죠. 역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정비법에 이제 또 두 개가 있어요.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방침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정비 기본 계획이 있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주택법에 있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 5개가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래서 5번 딱 보는 순간 틀렸구나. 정답 5번. 1번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일 이상 주민 공람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2번 지문 같은 걸 틀리게 내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절차적인 거니까.
3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 계획 수립했을 때는요.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된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도지사 승인은 총 몇 번 나왔었나요? 6번. 횟수 기억합니다. 우리 횟수 기억해요. 6번. 자, 우리 제일 먼저 나왔던 도지사 승인은요.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두 번째, 도시군 기본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세 번째, 지형 도면을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가 작성했을 때 도지사 승인. 네 번째가 요거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다섯 번째는 건축법에서 나와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제 여섯 번째 도지사 승인은요.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3명만 수립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3명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중에서 대도시시장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여섯 번째 도지사 승인입니다. 예. 앞으로도 한 10번 이상 더 반복할 테니까 지금 못 외워도 되고요. 10월 27일 날 점심때쯤 기억이 나면 됩니다. 그때만 딱 제정신이 들어서 찍고 나와서 또 까먹는 거지. 나와서. 예. 괜찮아요. 예. 그다음에 이 기본 계획 수립했을 때 공보에 고시해라. 당연하겠죠. 지자체니까 공보에 고시하는 거고요. 2번 문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 3번. 주거지 관리 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요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잠시 기본 계획의 내용을 우리 기본서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은 또 깜짝 놀라요. 밑줄 잘 쳐져 있거든. 자, 333페이지입니다. 기본서. 예. 333페이지에 가로 2번에 생략사항이라고 나오죠. 자, 기본 계획 수립권자는 기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는 1항의 내용의 9호, 10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박스 안을 외우지는 말고 생활권이 나오는구나. 우리 생활권은 항상 기본 계획에서만 나와요.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기본 계획도 생활권 설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정비 기본 계획도 생활권이 나오는데 생활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때는요. 9호 보시면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가 9호고요. 당 10호가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있죠. 요 두 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하고요.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이 생활권과 관련해 가지고 포함이 돼 버려요. 예, 생활권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생활권과 관련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주택 수급 계획, 이번에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이 있죠. 이걸 집어넣다 보면은요. 그 안에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하고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이 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생활권과 관련된 박스 안에 1번, 2번 두 개를 집어넣을 때는 9번, 10번이 중복돼 버리니까 그 9번, 10번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시험에 내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한 분. 예, 어쩔 수가 없지. 그렇죠? 예, 억울하면 출제위원 돼.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우리 문제 집으로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의 기본 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된 경우, 하여튼 생활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주거지 관리 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3번을 정답으로 다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주거지 관리 계획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주거지 관리 계획이 중요한가? 주거지 관리 계획도 정비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니까 정비 기본 계획 내용 안에 주거지 관리 계획이 나와요. 그렇죠? 주거지 관리 계획이 바로 한강변 주변에 50층이냐 35층이냐 그걸 정하는 게 주거지 관리 계획이에요. 그 정비 기본 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수정되거든요. 5년마다 수정될 때 모든 사람은 다 뭘 보는 거야? 정비 기본 계획 안에 있는 주거지 관리 계획을 봐요, 항상. 그래서 주거지 관리 계획으로 50층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층 돼 있죠, 지금은요. 50층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생략한다고 난리 나죠. 예. 3번. 기본 계획의 작성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기본 계획,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 계획 내용 중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원래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2번 지문은 아주 구석진데 있어요. 구석진데 도지사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자 원래 변경은 원칙으로 가죠. 승인받은 거 변경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요.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근데 2번 지문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는 정답 지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는 옳은 지문은 맞아요. 그래서 도지사 승인을 변경할 때 받지 않는 예외 있지만 그것까지 공부하면 한 이제 10년 이상 공부해야 되고요. 4번 대도시 시장이 심의를 거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협의와 심의죠. 당연히 협의와 심의.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50만 미만의 시는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설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죠. 중목의 벌채도 받고 공유수면 매립,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전부 다지. 예, 정답은. 지금까지 우리 공법 시험에서 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을 때 전부 다일 확률이 70%가 넘어요. 예, 10개 나오면 7문제가 전부 다야. 예, 전부 다야. 참고하라는 거지. 가장 좋은 것은 실력으로 맞히는 거다. 실력이 안 되면은 다 나오는 걸 찍던가. 다 4개 중에서 자기가 확실히 아닌 거라고 골라낼 수 있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맞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아. 예,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매년 시험 끝나고 나면은 꼭 한 문제 차이로 안 되는 분들이 한 학원에 2-3명씩 나와요. 예, 꼭 한 차이로. 그분은 평생 그 한 문제가 기억이 나. 자기가 정답 찍었다가 답안지 내기 직전에 지우고 다른 거 찍은 것이 평생 뇌리에 박혀 있어요. 10년 지나도 안 까먹습니다. 그거요. 평생 박혀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꼭 있거든. 예.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 확실하게 자기가 잘못 체크한 게 아닐 때는 정답을 안 받고 있는 게 나아요. 사람이 이거 무의식의 세계에서 정답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야. 무의식의 세계에서. 예. 근데 확실하게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다, 깜빡했다. 이런 거는 정답을 바꾸되 이 긴가 민가에서 둘 중에 하나 찍은 것은 안 바꾸는 게 확률이 더 높아요. 예. 아무래도 정답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 예. 바꿨는데 하나 차이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한 문제 다 맡겨줄 만한 문제 없어요. 막 해서 가져와가지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해서 한 5년 만에 판결, 패소 판결. 그 시간에 한 번 더 공부하시는 분들이 낫지. 그래서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요. 예. 그래서 아니 그 5년간 재판하는 시간에 그 공부해서 분명히 낫잖아요. 제가 이미 5년간 시험 공부했다가 그게 가장 잘 본 시험이라서 더 이상 잘 볼 자신이 없어서 소송. 예. 시험 공부 5년, 소송 5년, 10년. 예.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대학교도 다 졸업하고 뭐 그럴 때까지
엄마 아직도 엄마 아직도 아직도 그래요. 남의 얘기 같죠. 예. 하도 많이 사례를 봐서. 그래서 지금 이 3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요. 자기가 결정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아닌 게 없다. 그랬을 때는 다 맞는 것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요. 자, 4번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의무적 해제가 아닌 것 찾기. 쫙 봤더니 나오면 안 되는 숫자가 보이네. 5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4년이 아니죠.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정답 5번이었습니다. 이때 이 문제 아무도 안 틀렸어요. 예. 계속거든. 절대 안 나오는 거 4년, 6년도 안 나와, 7년도 안 나와. 4년, 6년, 7년짜리가 지문이 있으면 다 틀린 것이다. 8년짜리 있나요? 있어. 농지법에 있어요. 8년짜리. 예. 8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다가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들어봤어요. 예. 8년. 예. 5번 보시면요.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 선생님 저 정비 계획 내용 못 외우는데요. 자, 몇 번이 정답입니까? 자, 보세요. 대충 봐도 정비 계획 안에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 의무 이게 정비 계획에 나올 리가 없어요. 왜? 조합을 안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 정비사업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 5번이 틀렸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거 하나 있어. 정비사업의 명칭. 예. 금호 제29역 재개발 사업 이게 명칭이야.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금호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몇십만 제곱미터 이거고요.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재개발 사업할 때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 안에 보면요. 구립 어린이집이 들었었거든요. 경쟁 엄청나게 치열해. 그게 보니까 주변에서요. 한날 제가 아는 분이요. 자기 처제가 그 어린이집에 구립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재직증명서 있잖아요. 재직증명서를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거야. 입사했다고. 그래서 뭐 입사해서 하루 만에 자르면 되니까 입사를 하세요. 근데 보니까 요즘엔 강화돼가지고요. 4대 보험 그것도 돼야 돼. 예전에는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4대 보험과에서 4대 보험료를 갖다가 한 달치를 내라 그랬어. 4대 보험료. 그래서 한 달 만에 잘랐어. 입사시키고 한 달만 잘랐어요. 왜? 그 이유는 묻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지원 신청할 때 입사시켜놓고 한 달간 재직을 시키고 잘라버렸다고요. 그래서 무사히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갔다. 공동이용시설에. 재개발 아파트 공동이용시설에. 예.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공동이용시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사지원서, 4대 보험 이런 공동이용시설에 무사히 들어갔다. 정비계획으로. 예.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공사 현장에 큰 간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바로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18회 때 역사상 2차 시험이 가장 쉬웠던 18회 시험. 예. 이때 보신 분들은 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복받은 분들. 그래서 제 카페 제 다운 카페 운영자가 18회 때 합격생이었어요. 이분이요. 합격생인데 원래 직업이 전기 기사였어요. 여자분인데 전기 기사야.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드라이버 전기선하고 천장에 이렇게 전기 막 하는 분이었다고요. 저녁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만지다가 오셔가지고 공부하다가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이 실로 붙을 수 있을까요? 1차만 할까요? 그랬는데 끝까지 문제 다 풀고 가서 봤더니 뭐 80 몇 점씩 맞았어요. 예, 예. 와가 아니라 끝까지 하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영등포에서 지금 중개업하고 계십니다. 중개업하고 계셔요. 잘하고 있어요. 예.
떼돈 벌었습니다. 예. 돈 많이 버니까 뭐 하여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그래서 그때 그 18회 때 응시하신 분은 다 복받은 분들입니다. 예. 아주 편하게 합격했거든요. 근데 19회 때가 역사상 두 번째로 어려웠어요. 18회 때 1차만 붙고 19회 때 2차 응시하신 분들 거의 다 떨어졌어요. 예. 우리 6번 문제. 그래서 그때 19회 떨어지신 분이 다시 1차 도전할 때 이제 6번 문제 같은 1차 도전할 때. 자,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 옳은 건가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 정비구역은 대도시 시장도 지정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도 지정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단, 광역시 군수 제외. 행정의 기본 단위인 6명, 광역시 군수를 뺀 6명은요. 다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4번은 옳은 거예요. 대도시 시장이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자든 다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으니까 4번 옳은 겁니다. 예.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냐 그러면요. 예. 대도시장은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립하지 않냐 할 수도 아니라 대도시시장은 무조건 수립해야 돼. 그렇죠? 대도시장은 기본계획 무조건 수립.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 없다고 할 때만 수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 안 받아요.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예. 대도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심의를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5번. 자, 우리 정비계획에서는 도지사 승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 정비기본계획에서 도지사 승인 받는 게 나오지 정비계획 수립한 사람이 도지사 승인 받는다는 말 없어요. 아예. 그런 거. 예. 우리가 외운 도지사 승인 6개 외에는 다른 데서 도지사 승인은 다 틀린 거예요. 예. 7번.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1번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이때 허가가 바로 개발행위 허가죠. 공유수면 매립,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용도 변경도 받고 중목의 식채도 다 받아야 되네요. 자, 우리 적중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1번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인가요? 예? 자, 우리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보통 정비계획 내용을 많이 써요. 틀리게. 정비사업의 명칭은 정비계획 내용이죠. 정비기본계획 내용과 정비계획 내용 시험에 많이 나오고 뒤에 관리처분계획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다 보셔야 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막 내용이 가슴에 와 닿으려면 자기가 조합장이 되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컨설팅 자문을 한번 해주고 나면 다 외우게 돼 있어. 예. 그 전까지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2번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몇 번 틀렸습니까? 4번. 그렇죠?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 승인 받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던 거고요. 지금 3번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지문들은요. 새롭게 개정된 지문들이에요. 다 개정돼서 올해 다 추가되고 작년과 조금씩 다 바뀐 거예요. 근데 바뀐 것을 잘 찾지를 못해요. 숨은 그림 찾기 같아. 자, 틀린 거 3번은 몇 번이 틀렸습니까? 2번 보시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야 있습니다. 요 경우가 어디 있는지 잠시 우리 기본서를 찾아서 이쪽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에 있는가 보겠습니다.
336페이지를 보세요. 우리 기본서 336페이지. 거기 보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나오죠. 1번에 가로 1번 정비구역 지정 밭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6명 시장 군수 나오죠. 단 광역시의 군수 제외. 6명 시장 군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부르는데 이들은 방침이 나와 있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그럼 이 6명이 정비계획 결정도 하고 정비구역 지정도 할 수 있는데 밑에 동그라미 2번은요. 26조 1항 1호도 천재지변을 생각하면 돼. 천재지변. 27조 1항 1호도 천재지변이야. 26조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고요. 27조 1항 1호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6조 1항 1호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공공시행자가 시행자 되는 경우 27조 1항 1호는요. 천재지변이 있을 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예요. 26조 1항, 27조 1항 뒤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26조 1항 1호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공시행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 27조 1항 1호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정개발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 단 사업은 2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만 적용된다. 선생님 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적용 안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래 지네들이 시행자야. 본래 지네들이. 본래 지네들이라고. 자,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경우에 또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포항시에서 지진 나가지고요. 원래는 포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이 하려고 그러다가 천재지변 났잖아. 그랬을 때 만약에 포항시장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때는 기본 계획을 따로 수립하거나 따로 변경하지 않고 거기를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알아두셔야겠죠. 다시 이제 문제로 와가지고 같은 내용이라도 문제집에 있으면은요 막 긴장이 돼. 기본서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한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2번 지문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천재지변이 있을 때. 1번은 아까 나왔었죠. 6명 시장군수, 광역시 군수 제외가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6명은 정비계획 결정권자도 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도 된다.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는 자,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진입로죠. 4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아까 지정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결정도 했잖아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러면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하고 정비구역 지정도 하고 이걸 좀 모아서 한꺼번에 좀 써주지. 법조문에다가. 그렇잖아요? 지금 정비법이 올해 2월 달에 새로 전면 개정된 정비법 조문은요. 쌀 한 줌을 주워서 상위에다가 이렇게 쫙 뿌린 거야. 우리 전보로 가면은요. 쌀 주워서 이게 뿌리잖아. 바로 그거에 똑같은 거. 법조문을 뿌려놨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쌀 한 톨 한 톨 주워가지고 자기가 다시 재배치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재배치해야 되는 대표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재배치해야 되는 게 바로 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 사람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인데 광역시 군수는 제외인데 이 사람들은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고요. 정비계획 위반. 정비계획 위반한 것을 결정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비구역 지정도 할 수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좀 모아서 써주면 참 좋겠는데 막 흩어놔서 우리가 이 정리해서 봐야 돼.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 6명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 위반을 할 수도 있고요. 5번 자치구 구청장, 강동구청장, 광역시 군수, 강화군수는 줄여서 구청장 등이라 그러고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그러면 얘네들도 위반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 사람은 위반권자잖아요. 그러면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다가 누굴 더해야 돼 이제? 자치구 구청장 플러스 광역시 군수. 그러면 여기다가 광역시 군수를 더하는 순간 광역시 군수 제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들어오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6명에다가 플러스 구청장 하나가 더 들어오네.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죠? 예. 자, 보시면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위반해서 신청해야 돼요.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는 게서 하여야가 아니라 위반해서 지정 신청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여야 하는 것이 뭐냐? 저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요.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 이게 아니라 위반해서 지정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반을 해서 지정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정 신청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정비 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 이때 지방의 의견을 첨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자치구 구청장이 있죠. 강동구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모든 정비 계획은 다 강동구청장이 위반을 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요. 서울특별시장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결정하고 지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예, 현재 절차가. 자, 4번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요? 3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60일이지.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의견 제시기한은 다 30일로 통일되어 있는데요. 정비법에서 의견 제시기한은 다 60일이 되어 있습니다. 60일. 예. 60일 내 의견을 제시하고 60일 내 의견 제시 없이 지났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답니다. 자, 1번 보세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정비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된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왔죠. 요 문장 우리 기본서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본서에요. 자, 우리 정비 구역을 이제 지정할 때 340페이지 동그라미 3번 나오죠. 예. 거기서 나옵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 해가지고 동그라미 3번 340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그 절차 나오잖아요. 요 절차는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두실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 무슨 결정적으로 틀린 지문 만들기보다는 5개 지문을 채울 때 요 절차를 쓰는데 그 절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억번이에요.
기역본은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려면 기역본 조문의 역사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역사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읽어주세요. 그냥. 그래서 복잡하다. 정비계획 위반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에게 서면 통보 먼저 하고 주민 설명회 하고 30일 이상 주민 공람하고 그 다음에 제시 등 타당하다 인정할 때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거기 있다고요. 다시 우리 문제집으로 오셔가지고요. 2번에 주민은 공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4번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반권 정비기반시설 도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귀속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위반하려면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도로관리청, 공원관리청 의견을 들어야 돼요. 5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우리가 아는 게 나왔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 또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 맞습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면은 자 이제 5번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요? 5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자력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5번이 틀려 있고요. 1번은요. 해제할 수 있다 뭐예요? 임의적 해제, 과도한 부담. 2번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도 해제할 수 있다. 임의적 해제. 3번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절대 과반수도 아니고 2분의 1 이상도 아닙니다. 4번 자력 방식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의 가로치기, 10년 이상 경과하고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인정되는 경우로서 또 가로치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해제에 동의할 때 해제할 수 있다고요. 6번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요? 2번 최대 4년이죠. 최대 4년. 원칙 3년, 1년에서 1년 연장하니까 최대 4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6번의 정비구역에서 행위 제한 이것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거예요. 지분 쪼개는 방법, 단독주택을 부시고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는 거.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거. 그래서 금지하는 기간, 제한하는 것은 건축과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데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과 토지 분할. 그러면 멀쩡한 건물을 부시고 이제 새롭게 건물을 또 짓잖아요. 그래서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서 정비 예정 구역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고 원칙 3년, 1년에서 1년 연장해서 최장 4년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또 행위 제한과 관련해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경작을 위한 토지 영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도 할 수 있고 자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지만 단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정비법 문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 풀고요. 건축법 총론까지 나갈 겁니다. 건축법 총칙까지요. 여러분들 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갖다가 지문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푸셔야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A4 용지 반으로 접어서 중요한 거 메모 좀 하시라 그랬죠. 이렇게 메모 공부 좀 하시고 공부가 아주 안 될 때는 다시 옮겨 적으라 그랬어요. 2기 성경책 베껴 쓰듯이 한번 2기를 한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모의고사 보기 전날 자기가 정리했던 거 있죠. 한번 쭉 읽은 다음에 모의고사 한번 봐보세요. 성적이 아주 잘 나옵니다.
밖에 모이고서 성적표 봤더니 우리하고는 주로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명단이 다. 예. 그리고 본인이 공법 과락 맞을 사람들은 거기다가 제 이름 쓰지 마세요. 어떤 분이 작년에 보니까 박종철인데 25점 맞죠. 그럼 안 돼.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에도 한 반나절은 쉬셔야 돼. 공부가 너무 재밌다고 해서 쉬지 않다가는 10월살의 병이나 요즘에 보니까 영화 재밌는 거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반나절 정도는 영화도 좀 보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잠시 한번 쉬었다가 이게 머리를 냉각을 시킨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10월 달까지 무사하게 견딜 수가 있어요. 예. 자,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